자, 지식 나눔 생명과학 2 수능 특강 4단원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알아보겠습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얘네들은 이제 세포를 두 개로 나눈 거죠. 원핵세포랑 진핵세포로. 이렇게 특징들이 비교가 돼 있는데, 먼저 DNA 수화 형태에서는 원핵세포는 원형 DNA 한 개에 작고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고 플라스미드가 있습니다. 반면 진핵세포에서는 선형 DNA 여러 개의 크고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딱 보시면 원형 DNA 하나랑 요거 작은 플라스미드, 그리고 핵이 없죠. 핵이. 그리고 여기는 핵이 있고 이렇게 선형 DNA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핵세포에서는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데, 진핵세포에서는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히스톤 단백질이 뭐냐 하면은 그림에 없지만, 여기 동그랗게 생긴 단백질에 DNA가 와서 이렇게 감겨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애를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릅니다. 인트론의 유무. 인트론이 이거 아래 보고 설명하는 게 더 쉬운데, 단백질 비아모아 부위예요. 그리고 단백질 아모아 부위는 엑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원핵세포에서는 이 엑손이 많죠. 밀도가 높게. 그래서 인트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진핵세포인 사람의 DNA에서는 이렇게 엑손이 있으면 인트론이 있고, 엑손이 있으면 또 갑자기 빈번가 있다가 엑손, 인트론, 엑손, 인트론. 그래서 DNA당 유전자 수가 적어서 비아모아 부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인트론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발현의 조절 단위는 우페론인데, 쉽게 말해서 한꺼번에 조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핵세포에서는 독립적으로 전사된다. 자, 유전물질은 세포와 개체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전달되면서 유전적 변이 다양성을 제공한다. 근데 옛날에는 DNA보다 단백질을 유전물질이라 여겼는데, 왜냐면 DNA는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은 20가지니까 20가지가 더 복잡한 거 저장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 실험으로 증명이 되는데, 박테리오파지라고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 유전물질에 인이 있고, 요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에 황이 있는데, 요 각각을 이제 방사성 원소로 표지를 한 거죠. 그리고 얘네들 숙주인 대장균이랑 같이 증식을 시켜서 나중에 원심 분리를 통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표지된 표지된 황은 이 박테리오 파지가 있는 쪽에서만 발견이 됐는데, 요 인은 이쪽으로 전달이 돼서 요 대장균이 있는 쪽에도 발견이 됐다. 그래서 DNA가 유전 물질이구나를 알았습니다. 다음은 DNA 구조. DNA는 인상 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산은 인을 포함해서 음전화를 띠게 하는 물질이고, 당은 오탄당인 디옥시리보스입니다. 반대로 RNA에서는 그냥 리보스가 당 역할을 합니다. 염기는 질소를 포함해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요 4가지인데, 요 타이민, 이제 아데닌하고 구아닌이 퓨린 계열,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이 피리미딘 계열.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타이민은 DNA에만 있고 유라실은 RNA에만 있어요.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샤가프의 법칙인데 요게 조성 비율이 요거다. 조성 비율이 A랑 AG 더한 게 TC랑 50%로 같다. 요게 왜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이제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 결합을 하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결합을 하는데 요거 딱 짝을 맞춰서 결합을 하면 얘랑 개수가 같을 거죠. 얘랑 개수가 같을 거고, 그러니까 얘랑 더하고 얘랑 더하면 50%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DNA X선 회전 사진이 이렇게 결정을 만들어서 DNA 여기다가 X선을 쫙 쏘면 여기서 반사가 돼서 쫙쫙쫙쫙쫙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회전 사진이라고 하고, 요걸 통해서 이제 구조를 알아낸 거죠. DNA 이중나선 구조 유명하죠.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오름나선 방향으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름나선 방향 말고도 왼쪽 나선으로도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고 오름나선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인산기가 노출된 부분이 오말단이고, 이 5탄당에서 이 수산기가 결합된 데를 3말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가닥이 5말단, 3말단 이렇게 역평행 구조로 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이제 이 바깥쪽에 당하고 인산이 교대로 연결된 골격, 그리고 안쪽에 수소 결합, 그리고 요이 아데닌 타이민은 2개인데 구아닌 사이토신은 3개. 그래서 구아닌 사이토신의 결합이 많을수록 분리되기가 힘들다. 이중나선 지름은 2나노미터고 얘네들이 이렇게 한번 회전할 때 3.4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 사이는 0.34나노미터다. 기억하시면 되고, DNA 복제 가설인데 DNA가 보존적으로 복제된다. 그러니까 하나가 통째로 복사된다. 반보존적 복제는 요거 한 가닥이 나눠진다. 분산적 복제는 얘네들이 쪼개져 가지고 골고루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 요 과정을 알아볼 건데, 이중나선의 풀림. 자, 이제 복제 원점에서 요 헬리케이리스 효소의 작용으로 이중나선이 풀어져요.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그럼 이제 RNA 프라이머라는 게 필요한데 얘가 이제 3말단을 제공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왜냐면 요 DNA 중합효소가 이 3말단에만 요 염기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합효소가 이 주연가닥, 아까 말했던 주연가닥이랑 상호적인 염기를 하나하나 붙이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3말단 방향에서 5말단 방향으로 갑니다. 이건 여기도 똑같아서 3말단에서 5말단 방향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선도가닥이랑 지연가닥이 생기게 됩니다. 선도가닥에 가는 경우에는 여기 DNA 복제가 진행되는 방향, 끊어지는 방향, 요렇게 계속 끊어지죠. 요 끊어지는 방향이랑 요 DNA 중합효소가 요 새로운 DNA를 합성하는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진 애를 선도가닥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게 안 끊기죠. 요 진행 방향이랑 똑같으니까 쭉쭉쭉쭉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얘네 그 주연가닥 같은 경우가 반대쪽으로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에는 반드시 지연가닥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복제가 진행되는데 여기선 이렇게 복제를 해야 돼요. DNA 중합효소가.
근데 이 복제를 하려고 얘네가 결합을 하면 여기서 끊기는데 그럼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연적으로 합성이 되고 얘네들을 이제 DNA 연결 효소가 연결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DNA가 복제가 된다. 이제 DNA 중합효소가 어떻게 하는지, 이 중합효소가 이렇게 막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이고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요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상기 2개 인상기를 끊어내서 요 하나 인상 남았죠. 얘네가 이제 아까 있던 OH랑 결합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 연결을 한 역할을 한다. 네, 첫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